안녕하세요. 박영대 강사입니다. 2021년 채용 대비 특강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서 중소, 중견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기업을 분석을 할 때는 대부분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보들을 얻기가 쉽죠. 그런데 중소, 중견 기업들은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물며 또 홈페이지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정보를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소 중견기업들을 지원할 때는 어디에서 정보를 습득해야 되고 또 어떤 점들을 봐야 될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소 중견 기업들이 보통 대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대기업과 거래를 하느냐, 자, 이런 점도 잘 보셔야 됩니다. 해당 대기업이 성장세에 있고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중소 중견 기업도 같이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요. 또 해당 중소 중견 기업이 굉장히 또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정보들을 찾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빨리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또 어디에서 습득해야 될지, 자, 이런 정보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모하실 거 준비하셔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간중간에 정보를 서칭하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련된 정보들을 같이 찾아보기 위해서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나 핸드폰 등을 준비해서 같이 찾아보면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의 구직자들은 취업 의사결정을 할 때 지원 자격만 맞다면 그냥 일단 채용 공고 보고 지원을 합니다. 해당 기업이 어떤 업종인지, 어떤 제품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원한다라는 거죠. 내 전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런 점들이 고려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커리어 패스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커리어 패스가 뭐냐? 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IT 업계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영업을 했어요. 자, IT 업계에서 영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자동차 업계의 영업으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IT 업계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이직을 하는데 자동차 업계에 영업으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직무가 똑같죠? 그죠? 우리가 흔히 직무를 선택을 하니까 직무는 똑같습니다. 자, 직무가 똑같기 때문에 이직할 때 경력이 100% 인정이 될까요? 자,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경력이 100%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IT와 자동차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업을 하게 되는 제품과 서비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경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보통 첫 번째 계단을 밟을 때 내가 어떤 기업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내 커리어의 첫 번째 계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 계단을 밟을 때는 이 두 번째 계단을 밟을 때는 첫 번째 계단에서 밟았던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두 번째 계단을 밟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단을 밟았던 이 경험이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하고 다르다면 자, 이거는
100%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계단을 밟지도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커리어 패스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기업에서 내가 하는 이 직무가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하고 일치하느냐라는 거예요. 아, 내가 계속해서 IT 업계에서 일할 거냐? 내가 계속해서 자동차 업계에서 일할 거냐? 아, 거기서 내가 영업할 거냐? 라는 걸 선택을 하고 이 계단을 밟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기업이 어떤 업종에 속해 있고 이 기업이 성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됐을 때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분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요. 내가 직무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을 설정을 했으면 그 기업이 어떤 업종에 속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 3요소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본인의 커리어입니다. 단순히 어떤 직무를 수행했나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업계에서 일을 했나요?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커리어를 계속해서 쌓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해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되겠죠. 그 발판이 바로 기업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업종이 선택이 됐으면 이 업종 내에서 살아남을 만한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기업에서 충분히 이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곳인가 그리고 충분히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 자,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좋은 회사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 커리어를 위해서 기업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중소, 중견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죠. 보통 대기업을 분석을 할 때는 그 대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들을 살펴보고 분석할 수 있죠. 대기업은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분석만으로도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기업은 거의 다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기업 전자공시제도 즉 다트를 통해서 전자공시들을 확인해서 해당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상장기업은 주식 정보들이 있죠. 자, 그런 주식 정보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증권사에서 해당 기업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는데요. 자, 그런 보고서를 보면서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듯 대기업은요, 정보 구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중소, 중견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기업의 정보를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을 분석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채용 공고를 봤는데 자, 부산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성우 하이텍이다. 자, 그러면은 성우 하이텍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우 하이텍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네요. 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니까 자, 이걸 먼저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식 정보가 나옵니다. 자, 그럼 화면을 조금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상장된 기업이니까 좀 더 정보를 습득하기가 쉽겠죠. 자, 우선 종목 분석에 들어가서요. 자, 종목 분석에 들어가서 실제 해당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자, 기본적으로 기업 현황을 파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분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현재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자,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은 자기네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요. 그런데
중소 중견기업은 거의 대부분 대기업에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어떤 대기업에 납품하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에 주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현대차에 납품하는 자, 범퍼레일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인 공급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특징적인 게 나와 있죠. 자, 보셔야 되고요. 자,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들은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에 기업 개요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 개요에 들어가면은 위치 이렇게 나와 있고 홈페이지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홈페이지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홈페이지 내용들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이트가 들어가지지 않네요. 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자, 대기업하고 다르네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최근 연혁이 나와 있고요. 자, 주요 제품 매출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제품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 뭐 나머지는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관계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사들이 나와 있고요. 뭐 나머지는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 지금 현재 재무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재무 상태를 볼 때는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이 매출액을 보셔야 이 회사가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출액이 3조 3천억에서 3조 4천억, 그리고 3조 3천억. 자, 매출이 거의 유지되고 있죠. 자, 그 말은 즉슨 고정 거래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고정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거래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기업을 분석할 때 어떤 내용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아까 주 거래처가 어디였죠? 그렇죠. 현대차와 기아차. 그 중에서도 현대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대차와 거의 독점적인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유지되고 있는데 만약에 현대차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또는 현대차의 라인업이 바뀌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자, 그러면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셔야 돼요. 자,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인건비라든지 원재료값을 제외한 영업활동으로 생긴 이익을 뜻하겠죠. 자, 그게 영업이익률인데요. 이익률을 보면은 1%에서 2%밖에 안 돼요.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당기순이익인데요.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활동과 상관없는 수익과 비용을 차감한 값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수익이 생겼다면 플러스, 다른 회사에 투자를 했다. 손실이 생겼다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업활동과 상관없는 비용 중에서는 법인세와 같은 세금들이 있겠죠. 자, 이런 세금을 지출했다. 그러면 마이너스겠죠. 자, 이것을 다 차감한 값이 바로 당기순이익입니다. 순수 현금이 얼마나 남았냐를 보는 거죠. 그런데 순이익률 보세요. 1%도 안 되죠. 100원을 팔아서 1원도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분석을 했을 땐 고정적인 매출처, 안정적인 매출처는 확보하고 있지만 수익성은 떨어지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반면에 부채 비율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161%라는 건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빚이 161원이란 뜻이죠. 이해가 되죠? 자, 반면에 유보율이 2747%라는 건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2747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빚보다 현금성 자산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적인 측면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으로 확인하시고 안정적인 측면으로서는 부채 비율과 유보율 등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20년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종목 분석에 들어가서요. 자, 여기에 컨센서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예상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중견기업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예측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아직까지 분석된 보고서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가야 될 곳은 어디냐? 자, 이 회사가 주로 납품하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자, 그럼 아까 현대차였죠? 자, 그러면은 납품하는 대기업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차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무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보도록 하죠. 17년도, 18년도, 19년도를 보면은 자, 매출액이 약간 증가했죠. 자,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보이죠? 자, 그리고 순이익률은 더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상승이고 그리고 순이익률은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원재료값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회사에 뭔가 이런 납품 가격에 대해서 좀 높은 값을 쳐주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업 자체가 지금 현재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뭔가 높은 가격으로 사주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회사들도 수익성이 덩달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 현대차의 나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종목 분석에 들어가서 자, 대기업이니까 컨센서스가 있을 겁니다. 자, 컨센서스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게 매출액이거든요. 2020년도 매출액, 21년도 매출액, 22년도 매출액을 보니까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자, 영업이익도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렇죠. 현대자동차가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납품하는 성우하이텍의 일감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내용이 뭐냐? 자, 다시 자, 들어가서 환경 컨센서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들어가면 증권사에서 분석한 리포트 같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볼 거는 뭐냐? 바로 산업 리포트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때 기간 설정을 한 6개월 정도로 해서 볼게요. 자, 우리가 자동차 산업이었죠? 그러면은 자동차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이렇게 리포트가 나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이 자동차 산업 리포트를 읽어보면 성우 하이텍이 속해 있는 업종 현황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업이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한다면 성우 하이텍에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산업이 힘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성우 하이텍의 수익성도 확보하기가 힘들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업 분석 리포트 같은 것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뭘 보셔야 되느냐? 자, 이렇게 성우 하이텍 기업 하나만 보셔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 기업을 동시에 비교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걸 보셔야 되느냐? 자,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동일 업종 비교라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 업종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 업종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자동차 부품업에 속한 기업들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은 내가 자동차 관련한 회사를 가고 싶은데 성우 하이텍 채용 공고만 보고 성우 하이텍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동시에 이렇게 살펴보고 기업 리스트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죠. 자, 이 기업들에 들어가 보시면은 관련된 내용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캐치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자, 여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자, 여기에서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성우의 택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성우 하이텍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성우 하이텍 자료가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자, 관련해서 재무정보라던가 그죠? 재무정보라던가 여기 요약 재무제표 클릭하면 재무정보 보이죠? 자, 다음에 평균 연봉, 채용 규모, 이직률 자,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채용 공고를 또 모아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보이시나요? 네. 다음에 뭐 현직자 리뷰 같은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이시나요? 네.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다.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크레딧 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크레딧 잡에 들어가시면 자, 성우 하이텍에 대해서 또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크레딧 잡에서 성우 하이텍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성우 하이텍에 대해서 평균 연봉이라던가 뭐 기업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뭐 연봉 정보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연봉 테이블이죠. 이렇게 내가 들어가게 되면 얼마의 연봉을 받을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나이스 비즈 인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은 나이스 비즈 인포를 보시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나이스 자, 여기 나이스 인포, 비즈 인포 검색이 안 되네요. 잠깐만요. 나이스 비즈 인포. 자, 나이스 비즈 인포. 자, 여기 나이스 기업 정보 보기. 자, 들어가 보면 자, 비즈 인포 보이죠?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이트는 나이스 비즈 인포입니다. 자, 여기 검색해서 들어가서 여기에서 성우 하이텍을 검색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성우 하이텍을 검색을 하면 자, 관련해서 나오죠. 자, 여기에 들어가시면 자, 간단하게 뭐 기업 현황이라던가 자, 그다음에 그룹 현황이라던가 자, 그다음에 자, 요게 이제 좀 재밌는 자료인데요. 성우 하이텍과 관련한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걸리는 기업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빅데이터 정보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뉴스 연관 검색이라고 또 눌러보시면 또 어떤 기업들하고 뉴스가 연관돼서 많이 나오는지를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다 거래처들이죠. 보시면. 그죠?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관심 있는 기업을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바로 그 기업 정보로 넘어가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정보들도 볼 수 있다라는 게 나이스 비즈 인포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 중견 기업들은 이렇게 정보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워크넷에 들어가서요. 자, 그러면은 채용 공고를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상장 기업 말고 자, 일반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뭐 채용 정보를 봤을 때 부산이다. 자, 라고 검색을 하고 자, 아무거나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채용 공고 올라온 거 봤을 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서진정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서진정밀을 한번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은 홈페이지가 있나요? 자, 이게 서진정밀 사이트인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회사인가? 이름 똑같은 게 많으니까요. 뭔가 맞나? 자,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니죠. 자, 본사 주소를 보면, 자, 더 크게 확대를 해서 볼게요. 본사 주소 보면 아니죠. 그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홈페이지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서진정밀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여기 서진정밀을. 자, 그러면은 어디 들어가시면 되냐? 일단 우리가 배웠던 대로, 자, 아까 기업 분석 캐치 있죠? 자, 여기에 검색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기업 분석 캐치에 들어가서, 자, 조금 인터넷 속도가 느리네요. 자, 여기에 서진정밀이라고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나올까요? 자, 너무 작은 회사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네요. 아, 그럼 도대체 이 기업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자, 그러면은 크레딧 잡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 겁니다. 서진정밀 나오나? 자,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충남 아산에 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정보를 또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자, 나이스 비즈 인포. 자, 여기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럼 서진정밀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자, 여기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다 나오죠? 자, 그러면은, 부산에 분명히 있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이네요. 자, 부산에 있는 기업입니다. 자, 보이죠? 자, 이게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돌아와서 서진정밀이라는 회사를 클릭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로그인을 해야 되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넘어가서, 자, 로그인은 안 하고, 자, 넘어가서, 자, 여기서 서진정밀, 아까 사하구 부산에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자, 기업 정보 상세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기업 현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기업 현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관 기업이 하나도 안 나오죠. 다음에 신용평가 등급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신용평가 등급이 굉장히 낮죠. 자,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거나 큰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산업 내 경쟁 분석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산업 평균이 이제 매출액이 이 정도예요. 자, 근데 서진정밀은 지금 뭐 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연봉 현황도 뭐 정보가 부족해서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없다라는 건 그냥 이 기업은 굉장히 자그마한 거의 개인 기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뭐 거산토건이라는 회사가 있네요. 자, 그러면 거산토건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거산토건 자, 기업 분석 캐치입니다.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들어가 보면 자, 거산토건이라는 회사고 자, 2003년에 설립이 되었고 자, 그다음에 요약 재무제표를 보면 자, 뭘 봐야 되냐면 매출액을 봐야 되겠죠. 단위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86억. 2018년도는 140억. 2019년도는 11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내고 있는 회사네요. 자, 영업이익률을 한번 볼까요? 자,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3%, 4%, 1%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는 안 보고 영업이익은 소소하게나마 내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죠. 자, 100%가 안 넘으니까. 자, 이렇게 일단 확인을 했어요. 그래도 기업이 조금 괜찮은 편이네. 자, 라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번 쳐보는 겁니다. 크레딧 잡에서도 자, 거산토건. 자, 부산에 있는 회사를 한번 쳐보는 거예요. 자, 연봉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봉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고요. 연봉 테이블 보이죠? 연봉이 높은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스 비전 인포에 가서 거산 토큰을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부산에 있는 거산 토큰을 클릭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보가 나오겠죠. 자, 85년도에 설비되었네요. 자, 경쟁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신용평가 등급이 또 높은 건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산업평균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종산업 비교해가지고 거산 토큰이 조금 낮은 편이죠.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혹시나 홈페이지가 있는지 자, 들어가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거산 토큰이라는 회사인데 자, 과연 홈페이지가 있을까요? 자, 들어가 보면 알겠죠. 자, 뭐 대략적인 위치도 이렇게 파악을 해 보는 거고요. 자, 위치를 파악해 보고 실제 홈페이지가 있는지 홈페이지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뭐 나머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 검색을 해보니까 거산 토큰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뭔가 입찰을 받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일단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일단 보시는 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중소 중견 기업들을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해당 기업의 내용만 보시면 안 되고 해당 기업이 주로 어디와 거래하느냐, 어디에 납품하느냐, 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야지만 그에 따라서 앞으로 매출액이 늘어날 건지 줄어들 건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성장성이나 안정성 측면을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담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산 글로벌 강소기업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요 보이시죠? 글로벌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 중에서도 글로벌 강소기업에 해당하는 부산형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죠? 부산 15개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됐다. 자, 이런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요거 클릭해가지고 요 기업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기업인데, 괜찮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리스트를 잘 보셔야 되겠죠. 자, 보이나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이 기업들은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이 되었고, 지금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육성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들은 앞으로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 기업들 리스트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냥 채용 공고만 찾아서 해당 기업을 찾아보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기업, 이왕이면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서 지원하는 전략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중소 중견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보셨는데요. 대기업에 비해서는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습득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습득해서 기본적인 분석은 해둬야지만 그래도 내가 취업을 할 기업이고 그래도 내가 일할 수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는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평소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었던 중소 중견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해당 기업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자, 이런 점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